안녕하세요. 시간의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경기도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허름한 식당 정순네 밥집에서 오미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또 늦었네. 늦었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김정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자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66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댁처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 약 챙겨드리느라 조금 늦었어요. 약. 약이 밥 먹여주냐? 손님들 오기 전에 반찬부터 제대로 차려놔. 88세의 김정수는 지팡이를 짚고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40년 넘게 며느리를 부려먹는데 도가 튼 모습이었죠. 미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썰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 걱정이 앞섰어요. 형수, 술상 좀 내와봐.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시동생 김상철이 소리쳤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형수를 부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상철 씨 아직 아침인데 벌써 술을. 아침이 어때서? 내가 언제 술 먹든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빨리 안 가져와. 미자는 한숨을 삼키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꺼냈어요. 상철은 실업 상태로 집에서 놀고 먹으며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식당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제대로 좀 해, 형수. 상철의 말에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망신? 누가 누구에게 망신을 시킨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자야,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짜게 담갔어? 정순이 반찬통을 뒤적이며 불만을 쏟아냈어요. 미자가 담근 김치가 아니라 정순 본인이 담근 김치인데도 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인데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대꾸는 40년 넘게 시집살이 해놓고도 아직도 버릇이 안 들었네.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뭘 말해도 잘못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요. 미자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 아직도 시집살이야? 요즘 세상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따로 살던데. 미자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탈이야.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미자에겐 더 서글펐어요. 동정받을 처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미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점심 드세요. 고맙소, 미자야.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3년 전부터 지병이 악화되어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장했던 남자가 이제는 앙상한 몸이 되어버렸죠. 약도 챙겨드릴게요. 미안해요, 미자야. 내가 이 꼴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미자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병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의사도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했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인생 언제쯤 끝날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일, 시어머니와 시동생 뒷바라지, 남편 간병까지. 언제부터인가 미자의 하루는 남들을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미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미자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새벽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남편에게 약을 챙겨드리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여보, 남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비명 소리에 정순과 상철이 뛰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뭐라고? 정순이 남편의 손목을 잡아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이제 편히 갔구나. 미자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비록 병으로 고생했지만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요. 형수, 울기만 하지 말고 장례 준비부터 해야지. 상철의 차가운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숨을 거둔 지 채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례 이야기를 하다니. 상철 씨 아직 뭐가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틀 후 동네 장례식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미자야, 상주 노릇 제대로 해라. 내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냐? 정수는 상복을 입은 미자를 보며 호통쳤습니다. 네, 어머니. 절도 제대로 하고 조문객들한테도 예에 바르게 대해.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야. 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수, 유산 정리는 언제 할 거야? 상철이 미자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유산이요? 당연하지. 형이 남긴 재산 말이야. 식당도 있고 집도 있고 통장도 있잖아. 우리 목도 꼭 챙겨야 돼. 상철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나 있었어요. 형의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상철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언제 할 거야, 그럼? 형 죽었는데 우리가 굶어 죽으라고.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상철은 자신의 말만 들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일기장을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와 상철이의 관계가 이상하다. 상철이가 정말 내 동생이 맞나? 어머니가 숨겨둔 통장이 또 있는 것 같다. 상철이만 알고 있는 듯하다. 미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무슨 의미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더 뒤쪽을 넘기다가 비밀 통장 사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순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잔고가 상당했어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자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낯선 남자 그리고 어린 상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1965년 상철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이 떨렸어요. 상철이 태어난 해가 196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가족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미자는 일기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의심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출생신고가 늦었던 이유. 정순이 항상 상철만 편애했던 이유. 상철이 시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던 이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상철이가 시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미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상철의 얼굴이 사진 속 낯선 남자와 닮아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집에 있어. 유산 정리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미자는 재빨리 일기장과 사진, 통장 사본을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아직은 이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상철이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뭐 정리하고 있었어? 그냥 옷가지 정리요.
혹시 형이 숨겨둔 돈이나 통장 같은 거 없었어? 상철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마치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없었어요. 정말? 형이 나한테 비밀 통장 있다고 했었는데. 미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통장은 생활비 통장뿐이에요. 상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자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유산 정리 시작하자. 변호사도 불러야 하고. 상철이 나간 후 미자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자야,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 비밀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고만 살지는 마라.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밤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어요. 일기장 중간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5월 어머니가 상철에게 땅 문서를 넘겨주는 걸 봤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인데 언제 상철 명의로 바뀐 건지 모르겠다. 1990년 3월 상철이 또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도박빚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줬다. 나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미자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상철이 내 동생이 아니라 어머니와 그 남자의. 미자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정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남자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어요. 그리고 어린 상철의 얼굴은 그 남자와 빼닮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정순과 상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자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40년 넘게 당하고만 살았던 자신에게도 반격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식당에 나타났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미자야,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어? 정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기분 전환. 남편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저도 살아야죠. 미자의 대답에 정수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미자가 당당하게 대답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형수,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잖아. 유산 정리 때문에. 상철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수, 혹시 형이 숨겨둔 거 정말 없어?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자는 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상철 씨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뭘 안다는 거야? 형님이 비밀 통장이 있다고 상철 씨한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화를 냈을 텐데 미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서 선뜻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이 그런 말을 했었어. 그렇군요. 미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유산 목록을 설명해 줬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식당 건물과 주택, 그리고 통장 잔고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상철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다예요. 네, 확인된 재산은 그게 전부입니다. 미자는 속으로 웃었어요. 남편이 일기에 적어둔 비밀 통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정순이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5치분,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0.5치분, 형제분이 0.5치분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미자가 끼어들었어요. 식당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아, 식당 건물은 실제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유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식당이 형수 이름이라고? 네, 10년 전에 명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생전에 미리 식당을 자신 명의로 해둔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하고 통장 돈만 나눠 가지라는 거야. 상철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상철이 미자에게 따졌어요. 형수 식당이 내 이름인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요. 남편이 언제 그렇게 해놨는지.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상철 씨,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식당은 제가 4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에요. 미자의 당당한 태도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당 간판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간판업체 직원들이 와서 정순네 밥집이라는 낡은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미자의 밥상. 정순이 밖으로 나와서는 기겁했어요. 미자야, 이게 뭐야?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식당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정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칼을 꽂아? 칼을 꽂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미자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맞섰어요. 이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미자와 정순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달라졌네?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간판도 예쁘게 바꿨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미자를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그동안 미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상철이 뛰어나왔어요. 형수, 이게 뭐야? 우리 가족 이름 빼고 내 이름만 올려. 상철 씨, 식당은 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가시면 되죠. 미자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미자였거든요. 미자야, 내가 정말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겠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미자는 남편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비밀들을 생각했어요. 아직 그 카드를 꺼낼 때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과 상철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40년 넘게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미자의 복수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어요. 간판을 바꾼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동네 친목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걸 보니 뭔가 꾸미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목회, 모임 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정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만 미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정리를 하며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자 씨 앉아봐요. 네? 무슨 일이세요? 친목회에서 정순 씨가 하는 말 들었는데 좀 심했어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며느리가 집안 기둥을 흔든다고 남편 죽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순 씨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자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순 씨가 워낙 목소리를 높여서.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게 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알려주셔서. 미자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는 법이니까. 박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미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정순의 비밀을 폭로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상철이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손님 몇 명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수, 나와봐. 상철 씨, 손님들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 이 식당 원래 우리 형님 거였어. 형수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해.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어요. 미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철 씨, 제발. 제발은 무슨. 형 죽자마자 간판부터 바꾸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고. 상철은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가족 간에 좀. 미자 씨, 괜찮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단골 손님들은 미자를 위로하며 나갔지만 새로운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해했어요. 상철 씨, 손님들 다 가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미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 씨, 그동안 이 식당에서 일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나요? 40년 넘게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일? 내가 왜 일을 해야 해? 나는 남자야. 남자라서 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버세요? 상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그는 10년 넘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순이 들어왔어요. 친목회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상철 씨가 손님들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난동. 상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정수는 아들을 두둔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손님들이 밥 먹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테이블 치고. 그럼 내가 상철이를 화나게 했겠지. 상철이가 괜히 그랬겠어? 미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편애가 심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간판부터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를 무시하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친목회에서 들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서. 제가 언제 험담을 했나요? 박순자가 그러는데 내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미자는 황당했어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박할머니가 정순의 험담을 전해준 건데 정순은 오히려 미자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때 상철이 끼어들었어요. 형수, 어머니 모르시는 게 또 있어. 형 죽기 전에 어머니 금고에서 돈 없어진 거 말이야. 정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금고에 있던 돈 없어졌잖아. 형수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상철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금고에 손댄 적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야? 정순이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미자야, 정말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금고 비밀번호도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 40년 넘게 살면서. 미자는 억울했어요. 정수는 금고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어머니, 진짜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정수는 미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돈 내놔. 우리 돈 어디 숨겨뒀어?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미자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그럼 상철 씨한테 물어보세요. 상철 씨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나한테 왜 물어봐?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도 모르는 일을 상철 씨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정순이 상철을 바라봤어요. 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무리 아들을 편애해도 돈 문제는 달랐거든요. 상철아, 너 혹시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상철의 얼굴에는 이미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미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떠올렸어요. 상철이 도박빚 때문에 정순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 말이에요. 설마 상철 씨가 직접 금고를 털었다는 건가? 식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순과 상철, 미자 모두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식당은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금고 도난 사건과 상철의 수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 있었어요. 오늘 상철이가 또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이번엔 500만 원이라고 한다. 도박빚이 늘어났나 보다. 어머니는 또 주실 모양이다. 상철이 눈빛이 이상하다. 마치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표정이었다. 걱정이 된다. 어머니가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셨다. 상철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상철이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미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상철의 수상한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상철이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 상철이의 출생 비밀과 그동안 숨겨온 진실들을. 더 이상 이 거짓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미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일기장을 미자가 찾을 것이다. 미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지 마라. 미자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진실을 폭로하려던 바로 그 다음 날 갑자기 죽었다는 게 우연일까요? 설마 남편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건가? 미자는 남편의 마지막 며칠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컨디션이 나빠지긴 했지만 갑자기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철과 정순에게 할 말이 있다며 기운을 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오미자예요. 남편 김철수 환자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놀랐어요. 선생님, 혹시 남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마지막에 뵈었을 때는 오히려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식욕도 돌아오고 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의사의 말에 미자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선생님, 혹시 부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검요? 이미 화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특별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신가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미 남편은 화장되었고 물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때 상철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형수, 어젯밤에 뭐 했어? 뭐 하긴 뭘 했어요. 잤죠. 정말? 새벽에 불 켜져 있던데.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상철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런데 형수, 혹시 형이 남긴 것도 없어?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거. 상철의 질문에 미자는 긴장했어요. 분명히 뭔가 찾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없어요. 왜요? 그냥 형이 죽기 전에 뭔가 말하려고 했었거든. 혹시 편지라도 남겼나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상철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순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요? 응.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정순이 나간 후 미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은행 업무는 항상 미자가 대신 해줬는데 갑자기 혼자 간다는 게 수상했거든요. 오후 2시쯤 미자는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병원 간호사로부터였습니다. 미자 씨, 저 김간호사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 후 미자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 간호사를 만났어요. 미자 씨, 사실 말씀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누군가 병실에 다녀갔어요. 미자는 긴장했어요. 누가요? 환자분 동생이라고 하시던 분이요. 밤 11시쯤에 오셔서 1시간 정도 계셨어요. 상철 씨가요? 네, 그런데 그분이 나가신 후에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로 옮겼는데. 김 간호사는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분이 올 때 작은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약 같은 걸 가져오신 것 같았는데.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약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자분께 무단으로 약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상철이 남편에게 무슨 약을 준 걸까요? 그리고 그 약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상철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준 거 다 처리했어. 상철은 미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야, 친구. 하지만 상철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미자는 확신했어요. 남편의 죽음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상철이 그 비밀의 중심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꼭 안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복수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박 사장이었어요. 박 사장님, 저 미자예요. 아, 미자 씨. 철수 일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미자는 박 사장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의 일기장 내용부터 상철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간호사가 전해준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이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박 사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자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상철 씨가 철수에게 해를 끼쳤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 혹시 철수가 남긴 다른 자료는 없나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숨겨둔 통장이 하나 더 있어요. 상철 씨가 계속 찾고 있는 그 통장 말이에요. 어디 있는데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기장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씨,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요? 제가 아는 사립 탐정이 있어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자는 망설였어요. 사립 탐정까지 고용한다는 건 일이 커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제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날 오후 미자는 사립 탐정 이민수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처남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가족 내 금전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먼저 병원 쪽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상철 씨가 가져온 약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수 탐정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상철 씨의 최근 행적도 조사해 보겠어요. 도박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정순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자야. 앉아봐. 네, 어머니. 은행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 미자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요? 철수명의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네. 그런데 그 통장에 돈이 꽤 많이 들어있어. 미자는 놀란 척했어요. 그래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상한 건 내가 그 통장 존재를 몰랐다는 거야. 정순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미자야. 혹시 내가 알고 있었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럼 철수가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미자는 속으로 웃었어요. 남편이 정순에게 숨겨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돈도 유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해. 내일 상철이랑 같이 은행에 가자. 그날 밤 미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숨겨둔 통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기장 중간 부분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비밀 통장은 미자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미자만이 이 돈을 써야 한다. 어머니와 상철이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된다. 이 돈은 미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미자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미자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 혈압약 대신 다른 약을 준 것 같다. 어제부터 몸이 이상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일기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미자야, 꼭 복수해다오. 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이민수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남편의 일기장에 상철이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병원 쪽 조사를 더 서둘러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숨겨둔 통장을 찾았어요. 좋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때 상철이 들어왔어요. 형수 어머니가 부르셔. 은행 가자고. 네, 알겠어요. 미자는 상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상철 씨,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남편을 죽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자는 그 칼날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후 상철과 정수는 비밀 통장 때문에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두고 서로 자신의 몫이 더 많다고 주장했거든요. 어머니, 형이 저한테 그 통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제 목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철수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뭔가 남겨둔 게 있다고 했어요. 미자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어요. 남편이 그들을 위해 돈을 남겨뒀을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비밀번호요? 미자가 물었어요. 응.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상철이 미자를 쳐다봤어요. 형수 혹시 알아?
저도 몰라요. 정말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미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남편의 일기장에서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날 오후 이민수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갈게요. 미자는 급히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수 탐정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병원 쪽 조사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밤 상철 씨가 가져온 약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약이었나요?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종류이. 문제는 환자분이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정말로 상철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상철 씨의 도박 빚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고 채권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3천만 원이나요? 네, 그리고 채권자들이 최근에 상철 씨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미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상철이가 돈 때문에 남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상철 씨가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께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상철을 직접 추궁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는 상철과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정순이 친목회 모임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상철 씨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이야기요.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이 뭐 어쨌다고? 상철 씨가 병원에 다녀오셨잖아요. 간호사가 봤어요. 그냥 형 문안 갔다 온 거야. 밤 11시예요. 그것도 약을 들고? 상철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약. 무슨 약? 수면제요. 상당히 강한 종류의. 미자의 말에 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상철 씨 형님을 죽인 게 상철 씨죠. 뭐라고? 미쳤어? 내가 왜 형을 죽여? 하지만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죠. 도박빚 3천만 원 때문에. 상철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상철 씨가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죠.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상철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증거요? 미자가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증거예요. 상철은 일기장을 보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이 모든 걸 다 적어뒀어요. 상철 씨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수상하게 행동한 것도. 그건. 그리고 형님의 출생 비밀도 알고 있어요. 미자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상철 씨는 형님의 친동생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상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걸? 사진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와 찍은 사진. 미자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가 상철 씨 아버지죠. 얼굴이 똑같아요. 상철은 주저앉았어요. 형수. 제발. 이제 모든 걸 말하세요. 형님한테 뭘 한 건지.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잠들게 하려고 했어요. 형이 다음날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해서. 모든 걸? 제 출생 비밀이랑 그동안 어머니한테서 받은 돈 이야기를요. 상철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이 그걸 다 폭로하면 저는 끝이에요. 어머니한테서도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형님을 죽인 거예요. 죽일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만 더 시간을 벌려고. 수면제를 좀 많이 탄 것뿐이에요. 미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좀 많이? 사람이 죽을 만큼 많이 탔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한 줄.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순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 정순은 상철이 울고 있는 모습과 미자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미자가 정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은 상황을 파악하자 재빨리 상철 편을 들었어요. 미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상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상철 씨가 방금 다 자백했어요. 형님을 죽였다고. 무슨 소리야? 상철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정순은 상철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상철아, 이 여자가 뭘 시켜서 그런 말을 한 거지? 협박이라도 받았어? 상철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미자는 이 모습을 보며 역겨웠어요. 아직도 상처를 감싸고 도는 정순의 모습이 말이에요. 어머니, 증거가 다 있어요. 미자는 일기장과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남편의 일기장, 상철 씨 출생 비밀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병원 간호사의 증언까지. 정수는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디서?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상철 씨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상철 씨한테 준 돈들 모두 남편 몰래 준 거죠. 그건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것도 상철 씨가 가져간 거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0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남편까지 죽게 만들어 놓고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정수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맞아. 상철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럼 남편은 뭐예요? 40년 넘게 상철 씨를 친동생처럼 돌봐준 남편은? 철수는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상철이를 동생으로 받아줬어. 정순의 고백에 미자는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왜 죽게 내버려 뒀어요? 나는 몰랐어. 상철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요? 미자가 냉소했어요. 상철 씨 도박빚도 모르셨다고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것도?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상철 씨를 계속 감쌌죠. 미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안 돼. 정순이 미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상철이는 안 돼. 왜 안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상철이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의 아들이야. 정순이 울면서 말했어요. 철수 아버지와 결혼한 건 집안 때문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남편을 평생 괴롭힌 거예요? 아니야.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상철이는 달랐어.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의 핏줄이니까. 미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남편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짓들은 뭐고? 미자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어요. 40년 동안 저를 하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남편이 죽어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미자야.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미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상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자에게 달려들었어요. 형수, 안 돼. 제발. 하지만 미자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상철 씨, 이제 끝이에요. 형님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형수, 제발.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그럼 형님은 어떡해요? 형님도 가족이었잖아요. 상철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미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40년 동안 저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미자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병원 간호사 증언, 그리고 용의자의 자백까지 있습니다. 경찰은 상철을 체포했어요. 김상철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철은 수갑을 차면서도 계속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정순도 따라 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정순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자가 정순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정순은 미자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미자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는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셔야 해요. 미자는 비밀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 혼자 살 집을 구하세요. 이건 뭐야?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목도 조금 드릴게요. 미자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새로 시작하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어요. 미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 동안 너무 심했어. 미자는 잠시 정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복수도 여기서 끝낼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면서 그동안 한 일들을 반성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정수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상철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6개월 후, 미자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순이 좋아하던 무거운 가구들은 모두 치우고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바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예쁘게 걸어뒀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미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미자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개월 전부터 미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래야지. 우리 미자 씨가 끓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걸. 김할머니는 미자의 첫 번째 단골 손님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매일 카페에 와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우리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거든.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정말요? 축하드려요. 미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박 사장이 들어왔어요. 미자 씨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처음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박 사장은 미자가 카페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함께 고민해줬거든요. 그런데 미자 씨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맞죠. 철수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오후에는 이민수 탐정이 들렀어요. 미자 씨, 상철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당연하죠. 다만 미자 씨가 복수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탐정님 덕분이에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낯선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정순이었어요. 미자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자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했어. 매일 반성하고 있어. 4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 상철이 면회를 갔다 왔어. 많이 야위었더라.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 너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어. 내가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철수도 그걸 원할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정순. 미자는 편지를 다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움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자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늘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만든 케이크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를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 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호두파이 말이에요.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도 복수에 대한 생각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1년 후, 미자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대학생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고마워요. 자주 와주세요. 미자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는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오후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하나만 주세요. 미자는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미자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결혼한 지 3년인데 매일 괴롭힘을 당해요.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고. 미자는 그 여성 옆에 앉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젊은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미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복수 이야기는 빼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네,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그 여성이 떠난 후 미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녁에 카페를 정리하면서 미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미자는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미자는 내일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아닌 희망을 위한 계획을 말이에요.